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6일 월요일 현충일입니다. 자, 오늘 현충일이면서 망종입니다. 망종은 뭐냐면 이제 보리가 이제 다 익어서 이제 보리를 베가지고 추수를 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때가 된다는 얘기죠. 자, 즉 보릿고개가 끝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시장도 보릿고개가 좀 끝나는 그런 시기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잘 갖다 붙였고요. 네, 오늘 종목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크라이나 인사가 지금, 우리나라로 오죠. 그래서 6일, 7일, 8일 지금 방안으로 되어 있는데, 내일 이제 만나가지고 뭔가 재건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할 거다. 뭐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을 것이다. 뭐 얘기가 있어가지고, 지난 주말에,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 관련주들만 딱 뽑아가지고 한번 보려고 합니다. DY파워, 서암기계공업, 해인, 현대건설기계, 서현탑메탈, 현대에버다임 이렇게 있는데요. 지난 수요일날, 지난주 수요일날 지난 한번 들었었죠. KH건설하고 도화엔지니어링 요것도 같이 말씀했는데 여기는 이제 건설 뭐 그쪽 관련한 부분이 좀 있었다면 이번에 올라간 종목군들은 대체적으로 건설기계, 중장비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주들이 조금 더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들이 있어서 이런 종목들은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선 DY파워 먼저 살펴볼게요. DY파워 이 종목도 일단은 뭐 분위기는 일단은 잘 잡아놓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 기계 관련 종목군들을 이제 계속 볼 건데 이 종목들 다 보시면은 차트마다 좀 특징적인 부분이 좀 보이실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많이 오른 종목과 조금 덜 오른 종목들 이 사이에서 미묘한 주가 변화가 좀 생겨요. 자, 지금 DY파워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뭐 그다지 올라간 것도 없죠. 그리고 뭐 주가가 좀 상승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만원대부터 시작했다라면은 지금 15,000원이니까 한 50% 올랐다 볼 수 있겠는데 뭐 최근에 올라간 주가 어떤 가파른 상승률 이런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천천히 올라갔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봐줄 수 있다, 보실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자, 2020년부터 연결된 추세를 그어보게 된다라면은 지금은 추세선 하단에 들어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라면은 아직 덜 오른 종목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오버슈팅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다 깎아 먹었고요. 다 정상적으로 바닥까지 들어와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자, 우크라이나 관련한 그런 종목으로 떠오르면서 주가가 빵 하고 치고 올랐는데 자, 주가가 많이 안 올랐던 시점에서 양봉이 나왔어요. 괜찮죠. 외국인 매수 같이 들어와줬죠. 거래도 살짝 늘어났죠. 자, 이렇게 된다라면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테마가 형성이 됐을 때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은 이 종목이 그래서 그 테마를 등에 업고 움직였는데 더 많이 갈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렇게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테마가 좋다라고 하더라도 많이 올라가 버린 종목군들은 더 올라가기가 어려운 반면에 밑에서 이제 준비하고 있었던 종목군들은 테마의 힘을 받아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DY파워 같은 경우는 지금 밑에서 아직 올라간 뭐 제대로 맛을 못 본 종목이죠. 기계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좀 그렇긴 할 텐데 맛을 못 봤다라는 것은 주가가 상승을 하지 못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추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자, 월봉상 흐름을 한번 보게 되면은요, 이제 막 포인트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자리에서는 추가 상승이 나타나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종목은 가지고 계시면 일단 홀딩 전략 유지하시는 게 좋겠고요. 내일 주가가 뭐 갭으로 뛴다거나 뭐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따라가긴 좀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홀딩 전략으로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이 맞는 전략이고요. 만약에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내린다라고 한다면 겁먹을 필요 없겠죠. 그냥 놔두셔도 됩니다. 어차피 그 재료가 아니었어도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됩니다. 15,000원 정도 근처라면은 매수를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래쪽 지지라인대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15,000원 정도 만약에 주가 떨어져서 15,000원 정도 나왔다 그러면 추세 하단에 대한 부분을 기대면서 그대로 매수 의견을 가지고 와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DY파워는 테마가 형성되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기대감도 있고요.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 그 다음에 저점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보유 관점 유지하시고요. 가격이 조금 싸지면 매수하셔도 된다. 근데 갭으로 튀어 올라가면 매수는 좀 어렵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서암기계공업 볼게요.
요거는 조금 다른 흐름일 겁니다. 뭐 이것도 많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치고 올라갔지만 상한가가 나왔죠. 그리고 지난번에 상한가 흐름 그리고 나서 다시 들어왔다가 약간 눌림목 형태죠. 이제 지지를 만들고 반등이 나간 형태. 갭으로 뛰어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모습이고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같이 매수해준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된다라면 일단은 매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를 벗어났어요. 이게 뭐 6월 초반, 6월 이게 2일 정도 되겠네요. 6월 2일, 5월 말 이런 정도 시점에서는 이제 돌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괜찮네 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상한가 치고 넘어가는 모습이었다. 또 잔량까지 붙어있다라고 한다면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의 상한가 포지션은 다음날 추가 상승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거래량을 지금 거의 넘어갔잖아요. 거의 넘어간 형태고 그 다음에 주가 형태 흐름도 강하게 튀어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갭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회담 결과에 따라서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주가가 다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업적인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퍼가 73배 정도 나오는데 요 정도는 약간 과하다 싶을 정도죠. 그래서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이제 약간의 고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셔야 되는 입장이고요. 지금 저항대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은요. 만원대 근접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아마 갭 상승에서 추가 상승하게 되면 위에서부터 물량 떨어져 나오는 것이 좀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 한 차례 올라간 이후에 음봉이 떨어지게 되면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이 나오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자리 넘어가면 이제 신고가이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겠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뭐 넘어가면 괜찮을 것 같긴 해요. 넘어가면 괜찮다. 만원대 넘어가서 뭐 그 자리 잘 지켜주면은 또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볼 수 있겠지만 이격이 계속 벌어지는 것은 부담이 되겠죠. 어쨌든 신규 접근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이고요. 8,500원 정도. 지금 이런 상태라면은 지지선이 어딘가요? 라고 잡기가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럴 때는 몸통을 잘라버려요. 몸통을 절반 딱 잘라버리면 8,500원이 나올 거예요. 거기가 지지선이다 보시면 됩니다. 즉 8,500원 깨지 않으면 홀딩한다 라고 생각하셔도 된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해인 볼게요. 해인이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올라갔던 종목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상승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쭉쭉쭉 진행하고 있고요. 내려가는 것도 없어요. 내려간 것도 없고 그냥 유지가 잘 된 상태에서 또 올라갔는데 요거는 지금 잘 보세요. 주가가 이렇게 옆으로 누워있던 상태에서 반등이 나갔죠. 근데 아까 처음에 봤었던 DY파워랑 좀 다른 내용이에요. 그거는 DY파워 같은 경우는 추세가 좋아지면서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이라서 양봉 마감이죠. 그리고 뭐 서암기계공업 같은 경우는 눌림목에서 튀어나갔기 때문에 양봉 마감인데 요거는 뭐예요? 상승 흐름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계속 양봉이 치고 넘어가다가 오늘 음봉이 떨어집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좀 다르죠? 보세요. 해인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같이 치고 있어요. 그럼 이런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미 올라간 부분이기 때문에 얘네는 순환에서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테마가 워낙 강하게 나오면 얘네들도 또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런 상태에 놓여있는 부분이라면 굳이 이쪽으로 선택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지금 저항대는 넘어간 상태예요. 저항은 다 넘어간 상태라서 뭐 흐름이 나쁘다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지만 지금 이미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격까지 벌려놨기 때문에 굳이 리스크를 걸면서 이 종목을 사야 될 이유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즉 매수가 들어간 부분들은 매도를 통해서 던져버리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막 올라오는 새로운 테마에 적용되는 종목군들을 매수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주의가 좀 필요하겠죠. 매수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두꺼운 지지대가 있을 거예요. 거기 어디냐면 만원이겠죠. 만원이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인데 아마 만약에 내일 주가가 음봉으로 떨어지는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면 만원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 음봉이 나오게 된다면 차익 실현은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테마고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지만 이미 주가가 올라가 있는 종목들은 조금 주춤거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같은 테마 안에서 움직이더라도 차트의 흐름 또 현재 주가의 위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대응 전략이 달라진다는 것을 꼭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수 안 되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이지만 만원대 위에서만 보유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건설기계 볼게요.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요것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보시면 양봉 마감이잖아요. 근데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저점대. 네, 주가가 올라간 게 없죠. 주가가 올라간 게 없으니까 오늘 양봉 마감이 되는 거죠. 양봉 마감이 되면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거래량도 터졌죠. 외국이나 기관들 매도가 나타나지도 않았죠. 이런 것들은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테마, 같은 뭐 어떤 그 중장비고 뭐 건설 기계고 들어가 있지만 이미 올라가 있느냐 올라가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수급이 움직인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근데 몸통이 좀 커요. 몸통이 좀 크기 때문에 윗꼬리도 좀 달렸죠. 테마가 받쳐주지 못한다면 바로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45,000원으로 보셔야 됩니다. 45,0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약간 고민하세요. 네, 45,000원 이하로 주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서는 리스크 관리나 차익 실현 들어가시는 게 일단 유리할 것 같다 생각됩니다. 왜냐면 요거 다 깎아 먹을 수 있어요. 상승 나간 거 다 깎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일단 치고 올라간 게 워낙 셌기 때문에 45,000원 이상대에서 양봉을 치고 올라가는 모습 또는 갭 상승이 나가는 모습 나온다라면 추가 상승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저항대가 지금 제법 두꺼운 게 있어요. 그래서 저항에 대한 부분들은 55,000원권. 그렇다면 55,000원까지 한 방에 치고 올라갔을 때 상한가까지 좀 어렵다 생각이 들죠. 네, 상한가를 가더라도 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재료의 강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렇다면 이것은 역시 신규 매수 접근 들어가시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45,000원 지지라인 때 보면서 보유하시되 주가가 55,000원대 넘어가기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약간 이제 그 시점의 변화, 즉 물량이 나오느냐, 음봉이냐, 아니면은 뭐 힘이 약하게 떨어지느냐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매도 의견을 조금씩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갭 상승이 나가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아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 약해요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오늘 강하게 올라왔지만 네, 저항대 가까이에 있고 또 윗골이 달려있는 모습들 살짝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매수 접근은 좋지 않겠네요. 네, 자, 서현 탑메탈 볼게요. 이 종목도 상한가인데요. 이거는 지금 보시면 밑에서부터 빵, 네, 양봉 나가는 거 보이시죠? 자, 지금 이런 양봉이 나가는 패턴들, 이런 것들은 뭐예요? 주가가 다 올라오지 못했던 상황. 즉, 테마를 볼 때도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그래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에 대한 테마가 아니라 같은 선상에 있는 종목이라면 못 올라간 종목이 순환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많이 올라간 것은 그만큼 매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종목은 상한가예요. 상한가 마감이 됐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다만 이 종목도 지금 보시면 저항을 업고 있어요. 8,000원대에 저항이 있죠. 또 올라가게 되면은 만원 넘어가면서부터 또 저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도 지금 상한가를 바로 치고 올라가기는 좀 애매한 구간일 테고 상한가가 아직 어렵다라면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 뭐 갭 상승 조금 나오게 된다면 다행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8,000원대 이상만 넘어가 주게 된다라면 그 다음 턴이죠. 만원대까지는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겠고요. 8,000원 넘지 못하고 그냥 조금 올라가다가 뭐 꼬리 달고 내려온다든지 음봉 떨어진다 이렇게 나오면 그냥 차익 실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8,000원에 대한 부분들 이 7,500원 8,000원 넘어가는 이 구간이 첫 번째 저항인데 이 저항에서 모양이 좀 애매하다 싶으면 그냥 차익 실현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만 저 저항에 걸쳐 있는데 양봉이다 그러면 하루 더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음봉이냐 양봉이냐에 따라서 매도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거니까 이 부분 잘 보셔야 되는 거고, 자, 주가가 갭 상승하고 나서 음봉으로 밀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뭐 오늘 종가 7,280원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되면은 그때도 차익 실현하는 게 좋습니다. 신규 접근 들어가지 않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서 시작한다라는 부분들은요.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서 버틸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지라인 때 보시게 되시면 6,500원쯤 될 것 같네요. 6,500원 이상이라면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되면 이미 너무 많이 깎아먹죠. 그래서 6,500원까지 보지 마시고요. 한 6,800원 정도 수준까지만 우리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려서 시작하더라도 6,800원 이상이라 면 일단 봐주자. 근데 내려서 시작하는 부분들이 음봉으로 계속 진행된다 그러면 팔아먹는 게 맞는 거고요. 내려서 시작했지만 양봉으로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홀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6,800원 지지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종목도 약간 복잡하긴 한데요. 중요한 거는 테마가 형성됐을 때 오르지 못한 종목군들에게 양봉의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접근 들어가지 마세요. 네, 자, 현대 에버다임 볼게요. 이 종목도 보시면 음봉이에요. 많이 못 올랐죠. 지금 왜 그랬을까요?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5월달에 많이 올랐어요. 이게 5,000원짜리가 만원까지 올랐으니까 100% 올랐는데 이 정도 올랐으니까 주가가 더 이상 못 가죠. 왜? 많이 올랐으니까 굳이 살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 같은 재료이고 같은 테마인데도 어떤 종목은 음봉이고 어떤 종목은 많이 못 올라요. 근데 어떤 종목은 많이 올라가요. 그 차이가 뭐냐면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는 차이입니다. 그럼 뭐 같은 테마에서도 이런데 그렇지 않은 전체적인 종목을 놓고 봤을 때는 저점 매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중요한지를 여러분 아실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위치는요, 뭐 딱히 매도가 나오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데드크로스 나와 있지만 일단 추가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네, 골든크로스 전환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금 보면 이제 9,000원에서 만원대 형성되는 구간이 저항으로 작용되는 것은 아니냐라고 판단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매물대가 돌아가 보니까 굉장히 두껍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저항이 큰 놈이 하나가 12,000원까지 형성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이 자리 넘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판단될 수가 있겠죠. 물론 그 전에 물량 다 소화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꼭 그렇지도 않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기에 대한 어떤 저항은 그대로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다른 종목들이 힘발을 더 내가지고 이 테마를 더 강하게 키워줄 때까지 기다려줄 필요성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아예 주가가 좀 들어가거나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가가 들어가더라도 지금 작년 6월경에 형성된 고점 라인대가 8,000원인데 요 라인대 지켜주고 있으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유지만 일단 해준다 해도 상관이 없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도 우리가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네, 뭐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부분들이 뭐 현실적으로 다가온다거나 그러지도 않잖아요. 일단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지 그다음에 기대감이 있는 것들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매수가 과연 저 자리에서 더 들어올 수 있겠는가라는 판단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종목도 매수 들어가시기는 좀 껄끄럽겠고요. 많이 올라간다는 어떤 판단을 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시면 되겠지만 9,000원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일단은 리스크 관리나 차익 실현 관점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종목입니다. DY파워, 서암기계공업, 해인, 현대건설기계, 서현탄메탈, 현대에버다임인데 오늘 이 종목들에서 여러분들이 꼭 건지셔야 되는 것은 어느 종목이 올라간다, 어느 종목이 좋게 이야기가 나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같은 테마고 같은 업종이고 또는 같은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이라도 그 현재 속해 있는 그 위치에 따라서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이 달라진다는 거. 올라가더라도 다 같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또 오름에 대한 부분들도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 진단은 그런 쪽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종목이라는 타이틀은 일단은 네, 테마를 가져서 하나 뭉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뭐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가지만 그렇게 큰 효과를 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네, 그런 쪽으로 많이들 기울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오늘 종목 진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휴일 마지막 잘 보내시고요. 네, 내일부터는 또 신나게 또 주식시장을 향해서 달려봐야 되겠죠. 네, 모두들 화이팅 하시고요. 자, 휴일 잘 보내시고 저는 내일 아침에 아침 시향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